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악랄한 시모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식들에게조차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며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고부 갈등으로 시댁과 인연을 끊은 후 얼마 전 시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막말과 막되먹은 행동들로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너무도 많은 일이 있었기에 글로 다 적자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 형제자매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에 교통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나셨고 하나뿐이던 오빠도 이른 나이에 암으로 부모님 곁으로 갔습니다. 몇 년간 아픈 오빠였지만 제가 갓 성인이 될 때까지 제 곁에 있어준 것이 지금 생각으로는 저에게 큰 의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오빠가 가시면서 남겨준 보험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료 직원이 자기 오빠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때 소개받은 남자가 남편입니다. 그 동료 직원은 제 시누이가 되었어요. 신우도 시댁과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신우는 지금까지도 친구처럼 자매처럼 서로 의지하고 아끼며 살고 있어요.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을 때 시아버지는 제가 자라온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제부터 내 작은 딸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저에게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찬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괴롭힘 속에서 힘들어하는 저에게 늘 미안하다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결국은 남편에게 시가의 발길을 끊으라고 먼저 말씀해 주신 분이세요. 시어머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서도 제가 고아라는 것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들은 지금 생각해도 참 아픕니다. 지 가족 잡아먹은 년이 내 아들이라고 못 잡아먹겠냐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가족의 피가 묻은 돈으로 공부했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으니,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짐작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의 막말과 괴롭힘이 저에게 가해질 때마다 남편 신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 강하게 대처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시어머니는 저를 더 미워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시댁과 연을 끊게 된 계기는 아이 문제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아기 때 순하고 느린 아이였습니다. 신우는 저희 아이 같기만 하면 10명도 키울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순한 아이였어요. 그런 손주를 시어머니는 답답해 하셨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때에 아이가 답답하다고 소리를 질렀던 적이 여러 번 있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 저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시아버지 남편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시댁 식구들이 없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그날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아 저는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반차를 내고 시댁에 가보니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이날 시아버지는 댁에 안 계셨습니다. 아이는 바지에 오줌을 싼 채로 얼어 있었고 공포에 울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는 났지만 좋은 말로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너무 강하게 대하시지 말라고 했더니 너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밥상머리 교육이 덜 되어서 그따위냐고 하시길래 아이 옷부터 갈아입히고 난 후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큰 소리를 내며 다퉜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접시를 던졌고 아이를 안은 채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느라 깨진 접시 조각을 밟아 양쪽 발이 다 찢어졌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신발도 못 신고 아이를 안고 나와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화를 빌려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시댁의 발길을 끊었고 밤낮으로 전화를 하고 집까지 찾아와 쌍욕을 하던 시어머니를 피해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까지 했습니다. 신우와 같은 회사라서 그런지 회사까지는 찾아오지 않으시더군요.
그 후로 남편을 통해 신우를 통해 시아버지만 가끔 뵙고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던 중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며칠간 호전되고 있다는 말이 들렸는데 어느 날 위중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제가 마주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고 신우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집을 나설 때 시어머니를 뵙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따라 나서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밤새 자책을 했습니다. 친부모님 이상으로 사랑을 주신 시아버지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같은 제 자신이 못돼도 너무 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자책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이대로 눈을 감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면 하늘나라에서 저희 부모님과 오빠가 못된 저 때문에 시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아 너무 괴로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시아버지께서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버스를 타자마자 눈물이 나서 엉엉 울면서 시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마주치고 안 마주치고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괴롭힘으로 내가 아파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신 시아버지께서 저를 못 보고 가신다면 제가 평생 동안 시아버지께 죄지은 마음으로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실까봐 버스에서 내려 정신없이 뛰어서 아버님께 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해서 시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시아버지께 불효막심한 작은 딸 왔다고 말씀드리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왔고 시작은아버님 내외분과 대학생 사촌 시동생도 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는 또 막말을 하셨는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시아버지께서 제가 왔다는 것을 아시길 바라고만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작은어머님께서 시어머니에게 쌍욕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얼핏 듣기로 작은어머님이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맺힌 것을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동서인 작은어머니에게도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며느리에게도 그렇게 못되게 구느냐 천벌을 받을 것이다 등의 말씀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서조차도 참지 못하고 작은어머니에게 달려들려고 하더군요. 사촌 시동생이 시어머니를 막아서서 우리 엄마 건드리면 큰엄마고 뭐고 없다는 말과 함께 노려보고 있는 것에 시어머니의 기가 한풀 꺾였는지 다행히 몸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시아버지께서는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졌는지도 모르게 지났습니다. 장례식 중간에 저희 부부와 신우 부부, 시어머니 이렇게 모여서 잠시 얘기를 할 때 시어머니는 이제 본인은 누구와 살아야 하냐는 말을 하더군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누구도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늙어서 힘들다며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더군요. 언제나 표독스럽던 시어머니가 풀죽은 모습을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지금까지 저희와 신우네 모두 시어머니에게 연 끊은 채로 살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고 있는 시어머니를 나몰라라 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훗날 어머님이 돌아가신다 해도 저는 안 갈 생각입니다. 제가 나쁜 며느리라고 욕하신다면 그냥 욕먹고 살 생각입니다. 한동안 시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멍한 채로 살게 될 것 같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지독하게 못된 사람인가 봅니다. 시모에게 받은 상처가 평생 가시겠지만 큰 사랑 보여주신 시아버님 추모에 집중하시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